안녕하세요. 심리상담 실가의 조박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와 상담을 하는 내담자, 즉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말은 상담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진행이 되고요. 또 고작 몇 개월 정도면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 중 다음 상담 때까지 스스로 진행하는 시간 동안과 또 상담을 다 마치고 종결을 한 이후에 혼자서 살아가야 할 때 내담자들이 저의 이 영상을 보고 기존의 자기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또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서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담에 어떤 분들이 오는 줄 아시나요? 이건 저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대체적으로는 착한 사람들이 옵니다. 네, 너무 착해서 자신을 잘 보호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허용하게 되면서 여러 상처를 받고 또 삶이 퍽퍽해진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 반성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 그렇다 보니 자신이 늘 문제인 것 같고 본인이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삶이 우울한 사람들, 물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만이 자존감이 낮은 건 절대 아니죠. 아주 센 척을 하거나 잘난 척을 잘하는 사람, 또 남을 비판하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은 스스로 아닌 척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이겠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나치게 착한 부류에 속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오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나에 대한 내 평가는 없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나의 평가 또한 들쑥날쑥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좋게 보고 또 잘났다고 칭찬을 하면 자존감이 쑥 올라가는 것 같지만 반대의 평가를 받게 되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긍정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자신을 좋아해주는 수만 명의 팬들이 있는데 일부 그들을 싫어하는 일명 안티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있다고 해볼까요?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은 인기가 없고 충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 라고 느낀다면 어떨까요? 남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예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또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반대로 나는 특정인을 되게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전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상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상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갈리기도 하죠. 또 극단적이지만
네, 상대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도 우리는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함께 일하는 동료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겠다고 하는 결정이니까 당연히 네, 축하받고 격려받을 일이지만 그 직원의 일이 나에게로 온다. 네, 여러분 마음껏 진심을 다해 축하해주고 또 육아휴직을 독려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네, 다르게 다른 부서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네, 마음껏 축하해주고 또 당연히 휴직해서 아이를 잘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요. 내가 제출한 계획서가 네, 우리 상사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아주 잘했어, 수고 많았어 라는 평가를 듣기도 하지만 네, 상사의 심기가 좋지 않다 이럴 경우 이게 뭐야? 이걸 계획서라고 낸 거야? 라고 상사가 호통을 치는 경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남들의 평가는 때로 객관적일 때도 있지만 네, 많은 경우 그들의 주관적인 평가일 때가 많고 또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하루를 보낸다? 네, 이건 정말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네, 타인의 주관적 평가에 자꾸 나를 비추게 되고 이것이 마치 사실이라고 믿게 되면 나는 어떨 때는 아주 매우 우수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형편없고 네, 일명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남들의 평가를 사실로 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이려면 나름대로 증거를 수집해서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의 평가가 사실일 때도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절대 사실로 먼저 믿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따져볼 겨를도 없이 맹목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네, 나는 정말 늘 상대의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더운 여름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너무 더워서 생수를 한 병 사서 벌컥벌컥 마시며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친구가 보자마자 생수병을 보고 나도 물 좀 줘 라고 했는데 이미 물은 한두 모금 정도 양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네, 그때 친구가 야, 너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툭 뱉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귓가에 자꾸 맴돌아요. 내가 이기적이구나. 친구는 전부터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난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친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네, 친구가 사전에 물을 사다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대면서 전에도 이랬고 이래서 이렇고 넌 정말 이기적인 것 같아 라고 말한 것과 네, 그 한 상황에서의 그냥 툭 던져진 그 말 한마디를 사실로 믿는 건 정말 다르겠죠. 너무 엉뚱한 예고 억지스럽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남들의 한마디에 때때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속으로 기분이 상하거나 네, 혹은 움츠러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위가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평가 또한도 다 사실일 수만은 없습니다. 네, 상대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뭐라고 질책할 때는 단순히 내 잘못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얽혀있는 이해관계 또 그 시점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 등으로 인해서 그 화가 지금 나에게 터져 나오는 경우가 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부모님들도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나 아내, 네, 즉 상대 배우자에게 화가 나면 괜히 아이들에게 소리를 더 크게 치거나 신경질적으로 표현할 때 있지 않으신가요? 네, 솔직히 저는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엄마가 지금 아빠한테 화가 나서 괜히 짜증을 우리한테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엄마를 늘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야. 엄마가 화를 내는 걸 보니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해 라고 받아들이는 아이. 자, 이 두 아이 자신을 대하는 관점이 분명 다를 수 있겠죠. 물론 아이들은 후자처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괜히 화를 아이들에게 푸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혹시라도 스스로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해서 화를 풀게 될 경우가 있으시다면 뒤늦게라도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이해를 돕고자 부모와 아이의 상황을 예를 든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건강한 나의 내면을 기르고 싶으시다면 남들의 평가를 곧장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점은 없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조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